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57쪽이고 무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자, 유리함수, 역함수 기억이나 유리함수, 역함수는 그냥 외우자 그랬어. 자리만 그러니까 그대로 있고 자리만 바꾼다. 요런 걸로 외우자고 했는데 무리함수는 외우는 건 따로 없고 x, y 자리 바꾼 후 정리 그리고 정의역 화살표 치역 그 다음에 치역 화살표 정의역 그리고 여기다 별표 쳐주세요. 자, 무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정의역에서 치역을 정의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179 얘를 볼게. 자, 역함수를 구하래. 일단은 요 함수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꼭지점 마3, 0이지 그치?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정의역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어떻게 돼? 여기가 마3이잖아. 여기가 0이지. 그러니까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죠 그쵸?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역함수를 구할게. x, y 자리 바꿔봐. 그럼 x는 루트 y 더하기 3이지. 정리해. y 더하기 3은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y는 x제곱 빼기 3 이렇게 나왔지. 이게 역함수인데 이렇게만 쓰면 틀려. 왜 그러냐면 이 정의역과 치역까지 고려를 해줘야 하거든. 봐봐. 자, x에서 y로 갈 때 a, b가 있고 c, d가 있다고 쳐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f가 이렇게 생겼을 때 f의 정의역은 x가 되지. 그리고 f의 치역은 y가 됐죠. 근데 역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럼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뭐가 돼요? x가 아니고 y가 되지. f 인버스의 치역은 내가 여기서 1로 화살표를 가니까 여기서 받아버리는 얘가 치역이 되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썼으면은 그 역함수에 정의역까지 써줘야 하는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입니다. 자, 써보세요. 역함수의 정의역 원함수의 치역 이것만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치역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얘가 정의역이 되니까 y 자리에 x만 바꿔버려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프로도 한번 보여줄게. 자, 원래 거가 마3, 0이고 이거 십자가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걔를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 대칭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마3, 0을 대칭을 하면은 0, 마3이 돼요. x 자리, y 자리 바꾸면 돼. 그리고 요거를 y는 x 대칭을 하면은 요 y는 x와 만나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 자, 이 검은색을 y는 x 기준으로 대칭했다가 생각해봐. 선대칭. 그러면 빨간색이 되겠지. 자, 근데 내가 역함수 구해보니까 빨간색이 2차 함수야.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다. 기억을 해주면 좋아. 근데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의 반절이야. 다시 만약에 내가 얘를 그린다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역함수를 그려보니까 역함수의 반절밖에 없지. 2차 함수의 반절밖에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역함수는 2차 함수는 2차 함수인데 역함수의 반절이 원래 2차 함수의 반절이 된다. 근데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이걸 잘못 그렸네. 미안해. 자, 중간에 오해를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마3, 0. 중간에 좀 이상한 데라고 싶었던 학생은 정말 잘하는 학생. 자, 원래 함수 이렇게 생겼지. 미안해. 그리고 y는 x 이렇게 생겼고 얘를 이제 대칭을 하면 마3, 0이 0, 마3이 되고 이걸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좀 더 이쁘게 그리죠. 이렇게. 그치? 자, 2차 함수는 2차 함수인데 반절이야. 반절. y는 x제곱 빼기 3인데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만 제한되는 형태의 반절만 나오는 거라서 이 치역을 원래 함수의 치역을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꿔줘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함수를 쓰고 이 범위까지만 써주면 돼요. 괜찮죠, 그쵸? 어쨌든 이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건 그래프에서는 y는 x 기준으로 대칭한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 자, 얘 좀 내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자. x 빼기 3이고 더하기 2 다당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3,2이고 그 다음에 모양은 마마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치? 자, 그럼 정의역 구해보자. 정의역. 이제 역함수의 원래 함수의 정의역만 구해볼게요. 아니다, 야, 미안해. 원래 함수의 치역만 구해보자. 치역. 자, y가 2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얘가 이제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예요. 자, 정의역 먼저 쓰자. 자, y가 x가 되고 이 y 자리에 x만 집어넣으면 되고 역함수 이제 구해볼게. 자, 여기다가 x랑 y 자리 바꿔봐. x는 2 빼기 루트 3 빼기 y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넘기고 넘기면 2 빼기 x가 되고, 자, 제곱을 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넘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리고 정역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원래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거지, 그치? 좋아. 그래서 자, 역함수 구하는 거 다시 첫 번째 x, y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고 정리. 원함수의 치역, 역함수, 정의역.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인데 반절만, 2차 함수의 반절만 내가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 x의 범위를 내가 새로 써줘야 한다. 근데 그거는 원래 함수의 치역을 바꿔버리면 된다. 좋아. 181. 얘의 역함수가 얘가 된대. 그때 ABC를 구하자. 자, 얘 예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바로 하자. 따당 꼭지점 1,2고 모양은 풀벌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럼 치역만 구해보자. 치역은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되지.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 x랑 y 자리 바꿔보자. 그러면은 x 빼기 2는 루트 y 빼기 1 따라서 y 빼기 1은 x 빼기 2의 제곱 정리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가 되고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자, 치역의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사고 b가 5고 c가 2가 되겠지. 좋아. 이렇게 하면 퍼펙트. 그 다음 183. 자,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 자, 이거 별표 치자.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직접 대입을 해도 되지만 역함수는 의외로 빨리 풀 때가 있어. 뭐냐면은 자, 써봐. FA가 B다. 그럼 화살표 F 인버스 B는 A다. 이용. 이거 써주자. 우리 역함수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역함수 성질을 이용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원래 함수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뭐를 지나? B, A를 지난다. 알겠죠? 그쵸?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3,4를 지난대. 그럼 원래 함수는 4,3을 지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역함수가 3,4 지나니까 원래 함수인 얘는 4,3을 지난다. 대입해봐. A 빼기 4. 그럼 A 빼기 4는 9. A는 13. 바로 나온다. 그치? 아이고 쉽다. 그래서 얘는 출제 의도가 원래 함수가 그러니까 역함수가 3,4를 지나면 원래 함수는 4,3을 지난다가 출제 의도였습니다. 역함수를 구해서 막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역함수 문제 풀 때 요거를 이용할 때가 은근히 많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쌤이 또 설명을 해줄게. 자, 두 문제만 더 할게. 185. 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다. 자, 별표 치자. 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라고 써보자. 이것도 역함수에서 배운 거다, 그치? 자, 무리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면 2차 함수가 돼. 그러면 무리함수와 2차 함수를 연립하란 얘기인데 얘를 제곱하면 4차 함수가 돼. 4차 함수 문제를 풀란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만약에 역함수를 구해서 원래 함수와 어디서 만나는지를 풀려면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를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봐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고 놨을 때 그 점이 여기를 지나잖아. 그러면 거꾸로 원래 함수와 y는 x 위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이 역함수의 교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봐봐. 자, 이렇게 풀게. 이거랑 이거를 연립할 거야. 연립해서 나오는 그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라는 얘기야. 자, 연립해서 나오는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연립을 하면은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2차 함수를 풀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답이 아닌 게 있어. 둘 중에 근이 아닌 게 있음.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자. 자, 어떻게 풀 건지 보자. 얘랑 얘를 연립하는 거니까 그냥 둘이 같다고 놔버리면 돼. 그래서 제곱을 해.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2, 1. x는 2 또는 마일이지. 자, 둘 중에 근이 아닌 게 있는데 어떻게 아냐면은 맞나? 2라 마일. 어. 어? 좋아. 2나 마일. 그러면은 잠깐만. 2. 자, 여기서는 이 치역과 정의역으로 구했는데 이렇게 해볼게. 조금 더 쉽게. 자, 1번. x가 2인 경우 교점이라는 것이 그 2가 여기 둘 다를 지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에 대입해봐. 그럼 2,2가 되겠지. 2,2가 되겠지. 2,2를 위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은 루트 2 더하기 2는 2다.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일단 교점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게. 밑에다가 넣었을 때 얘가 마일, 마일이잖아. 근데 그거를 위에다가 넣어 볼게. 자, 루트 마일 더하기 2는 마일이다.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을 안 하지. 루트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루트 어떤 값이. 그래서 얘가 성립을 안 하니까 얘는 근이 아니고 실제로 답이 2라서 교점은 2,2가 되는 거고 이 교점의 좌표가 A, B니까 A 더하기 B는 4가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자, 쌤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요 y는 루트 x 더하기 2를 역함수를 구하면 2차 함수가 되는데 근데 어떤 정의역이 제한이 된다고 했지. 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즉 역함수를 구했을 때 2차 함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반절만 해당하는 2차 함수의 형태였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범위를 쓰지 않아. 범위를 쓰지 않으니까 이 두 개가 온전히 그려져 있는 2차 함수로 생각을 하고 근이 나와. 그래서 하나 없애줘야 돼. 자, 쌤이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자. 자, 일단 이렇게 푸는 거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땐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제 해설대로 좀 풀어볼게요. 해설대로 내가 서술형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해볼게. 자, y는 루트 x 더하기 이거랑 y는 x.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연립을 해서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 그래서 x 빼기 2, x 더하기 1은 0.
x는 마일 또는 2가 이렇게 나왔지, 그치? 좋아. 이 마일 또는 2가 원래 함수이면서 역함수 위에 있어야지. 즉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역함수의 정의역 둘 다에 포함되어 있어야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fx의 정의역을 구해볼게. fx의 정의역은 얘의 정의역이니까 x가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gx의 정의역. 자, 역함수의 정의역이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이랑 같지? 원래 함수의 치역은 자 꼭지점 구하면 마이, 0이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지. 근데 둘 다에 포함되는 어떤 값은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x가 2가 되고 그 2를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은 2,2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것이 원래 서술형 쓸 때 이렇게 풀면은 감점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문제 풀 때는 실전에서 그냥 둘 중에 둘 다 대입해봐서 이상한 거 하나 빼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해되시죠? 마지막에 하나만 없애면 된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금 혼선을 준 거는 미안하고. 자, 한 문제만 더 해보자. 2, 5, 9. 자,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 어떤 함수 두 개 합성한 거를 또 역함수 한 거니까 자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그리고 f 인버스에 인버스니까 그냥 원래가 되고 이렇게 되지, 그치? 이해돼? 자, f2를 먼저 구해보자. f2는 몇이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5가 되네, 그치? 그래서 g 인버스의 5가 되지. 그럼 g 인버스의 5는 어떻게 구해? 자, 어떤 역함수의 어떤 함수 값을 구할 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자. 자, GA가 5라고 할게. 이렇게 하자. G 인버스 5가 A라고 할게. 그러면은 GA는 5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GA는 5다를 이용해 볼게. GA는 루트 2A 더하기 1. 얘가 5가 된다. 양변 제곱해봐. 2A 더하기 1은 25. 2A는 24. 따라서 A는 12지. 즉 G 인버스 5가 A인데 얘가 12니까 그래서 답은 12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조금 빨리 풀었는데 여기서 인버스를 구할 때는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G 인버스 5는 A다. 화살표 GA는 5다. 이걸 이용해서 A를 빠르게 구한 겁니다. 자, 여기 역함수 부분에서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간 부분이랑 뭐 약간 대충 설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영상을 천천히 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학생은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그 다음 단원 그 공통수학 2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260쪽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안녕.